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현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모종 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쪽은 좀 쌩쌩한데 이쪽이 좀 시들시들한 거예요. 가스 피해인가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인가 이거를 이제 한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가스 피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이 잎을 확인하면 바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잎의 이 가장자리가 불에 데인 것처럼 좀 하얗게 변한다거나 갈색 반점이 보이면서 잎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스 피해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최대한 이 멀칭 비닐 안에 가스를 빨리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 모종 사이사이에 구멍을 더 뚫거나 구멍을 더 넓혀가지고 가스가 하늘로 날아가게끔 해주는 게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흠뻑 줘서 땅속에 있는 가스를 좀 밀어내게 하고 비료의 성분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물 부족이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해 뜰 때쯤에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아미노산이나 밝은제 같은 거를 아주 약하게 타서 주면 뿌리가 힘을 내서 땅을 움켜쥐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며칠 지나면 좀 시들했던 고추 모종들이 다시 꼿꼿하게 일어설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가스 피해인지 물 부족인지를 판단하면서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모종을 제대로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지식과 정보들, 주변에 고추 농사 짓는 분들께서 알려주신 내용, 그리고 뭐 농촌진흥청에 올라와 있는 기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고추 모종을 심는 거, 그러니까 고추를 정식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경화 작업이라고 하죠. 모종을 사와서 그날 바로 심지 않습니다. 저희는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모내기를 하기 전에 논에다가 한 3일 정도 그 모판을 깔아 놓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이 모들이 논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3일 정도는 뭐 밤낮의 온도도 견뎌보고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을 주는 거죠. 고추도 모종을 심기 전에 한 3일에서 뭐 길게는 5일 정도 바깥 온도에 적응을 시켜 주는 거죠. 바람도 맞게 해주고 그리고 뭐 햇볕도 받게 해주고 온도차도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 정식했을 때 몸살을 앓지 않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종을 심을 때요, 구멍에 물을 듬뿍 주고 나서 모종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 진흙 상태가 되어야 뿌리와 흙 사이의 공기층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야 물과 양분이 뿌리로 좀 쫙쫙 빨아 올라가는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뿌리가 겉돌면 그 가스가 조금만 나와도 바로 죽어버리게 돼요. 모종을 심기 전에 살충제에 조금 담가 놓고요, 모종을 심어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모종 심을 때 그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는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되고 딱 떡잎 아래까지만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너무 깊어지면 이 지온이 낮아져서 활착이 늦어지게 되고요, 이 습할 때 균이 침투하기 쉬워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반대로 너무 얕게 심으면은 이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모종 가져왔을 때요, 그 포트 높이만큼만 심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키우면 평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파 가격이 키로에 400원대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인가 싶어서 경매 어플 보니까 10kg에 4,000원대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업농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생산량을 3배로 늘리면 수입도 3배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농업의 현실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확량이 많아도 걱정, 농사가 안 돼서 수확량이 적어도 걱정.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직거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키운 거를 올려서 팔아봐야지, 이런 신호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맨날 농업기술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올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상품을 올렸을 때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팔았을 때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서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를 보시면 고추 관련 상품이
87만 개가 나와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18만 개의 상품이 나옵니다.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의 판매자를 보면 농부들일까요? 아닙니다. 뭐 농부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통하는 곳이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떼약볕에서 힘들게 키운 고추를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딱딱 알고 구매를 해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밥 먹고 농사 지을 것만 생각하듯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판매자들은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직접 팔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 가입자가 2023년 기준으로 57만 명이라고 해요. 57만 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에 고추는 87만 개의 상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굳이 이 57만 명의 사업자들, 셀러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팔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사가 되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87만 개의 고추들과 경쟁하지 말고 이 87만 개를 팔고 있는 그 셀러들에게 이 품질 좋은 고추를 그들에게 팔게끔 제안을 하자라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 공급자의 위치에서 제안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남의 농산물, 공산품 이런 것도 떼다 팔아보고요, 제조업도 해보고 OEM도 해봤을 때 이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내가 잘 팔면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잘 팔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잘 파는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공급해주자,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게, 그리고 잘 파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에 더 노력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이득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상품을 잘 파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은 도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공급사로 입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셀러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에 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 셀러들은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이렇게 역으로 제안 주시는 그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고요. 거꾸로 우리도 이렇게 남들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보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잘 팔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잘 팔려고만 하지 말고 잘 파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지난 영상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농사는 어쨌든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고 내 팔로와 지갑은 시스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블로그를 배워서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알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내 상품을 올려서 물건을 팔아야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파는 사람들한테 내 물건을 줌으로써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궁리를 해보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실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의 농장의 상황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자, 이런 의도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내 마케팅 전략을 조금 다듬어 보고 수정해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정답과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직접 파는 것보다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생산자 입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 이거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리네요. 일하기 딱 좋은 날씨죠. 저는 이제 일하러 가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더워질 일만 남았죠. 날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